예,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지난 주말에만 180명 넘게 이렇게 동원하면서요. 현재까지 26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한간에는 이 영화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시원찮았다. 이 영화의 짜임새가 어설펐다. 그리고 이 영화의 제작비가 140억이니 어쩌니 하면서도 컬러 그래픽이 90년대 같았다. 그리고 영화의 전투씬이나 이만한 그 수준의 돈의 가치를 할 만한 볼거리가 없었다. 메가드 장군이 굉장히 어설프게 등장을 해서 일종의 이 훈시조로 우리가 역사에서 흔히 알았던 그런 이야기만 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과연 제대로 된 영화인가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씹어대니 영화 흥행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랬는데 지금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경남지사가 29일 페이스북에 인천 상륙작전은 6.25의 참상을 리얼하게 그린 보기 드문 수작인데 노무현 정권 이후에 우리 영화계가 좌편향이 되어서 평론가들이 10점 만점에 3점을 줬다. 이런 영화까지 이념적 잣대로 혹평을 해야 되는지 위반이다. 국민은 그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것을 그들만 모르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당대표에 나선 이주영 의원도 이 영화를 보러 갔다 그러고요. 특히 북한의 우리 민족기라는 이 종북 사이트는 이 영화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또 이 영화와 함께 쌍끌이 흥행을 하고 있는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에 대해서 진보 성향의 평론가들은 부산행은 좀비가 등장하는 단순한 공포물이 아니라 전염병을 폭동으로 속이는 정부, 헬조선으로 불리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은유적 비판이다. 즉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걸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이 영화 솔직히 이 좀비 부분을 그냥 앞뒤 잘라버리고 왜 발생했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비가 발생해서 역에서부터 그냥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만을 다룬 좀비 액션 영화죠. 여기에 뭔 과도한 해석을 합니까? 저는 영화 내부자들이 요 근래 영화들 중에서 가장 현실을 잘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보수나 진보나 좌우를 이렇게 떠났어요. 그 영화가 현실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담고 있다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영화 내부자들이야말로 이 대중은 개돼지다라고 예언을 해줘서 그런 다음에 향후기 발언이 나오는데도 일조를 했고요. 회장님을 또 다룬 야한 동영상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회장님에게 그런 여자들을 제공하는 어두운 세계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동영상 녹취가 사회적으로 폭로되는 것 그런 것도 다뤘고 또 정치와 언론과 기업의 유착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한마디로 이 사회적 약자가 당하는 서름도 영화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정의롭다고 정의로워지지 않는 것 오늘날 한국의 사법부의 체계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그 속에서 진경준이나 우병우나 여러 김정주도 놓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이 영화에 다 담았다고 봅니다. 그런 영화는 이념을 넘어서 저는 인정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한번 평점을 한번 보면 지금 언론에서 다룬 전문가 평점이 3.41입니다. 네티즌 평점 여기에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는데 8.06이고요. 관람객 평점은 8.58입니다. 4,239명이 봤는데 8.58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들이 하나 더 있었죠. 작년 6월에 개봉된 영화 연평해전입니다. 이 영화에서요 관람객 평점은 9.14, 네티즌 평점은 9, 평론가 평점은 4.93입니다. 저는 사실 평론가 평점이 5점이 안 되는 영화
요즘은 또 관람객 평점도 많이 감안합니다만은 그런 영화들은 뭔가 대체로 문제가 좀 있었다 하는 선입견을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평해전에서 관람객 평점과 평론가 평점이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자, 그때 연평해전에 글쎄요라고 한 시내 21 기자, 만들어진 애국, 빗나간 눈물, 앙상하고 엉성하다 하는 송경원 평론가 4점 줬습니다. 이동진, 유명한 평론가죠. 내내 관성적인 작법과 시종 경직된 연출. 황지미 평론가만 6점을 줬는데 왜? 라는 질문의 결례로 선빵의 중요성만 부각한다. 즉 먼저 때리지 못해서 우리가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보면 이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점이 북한하고 남한이 직접 붙은 연평해전보다 더 낮았다라는 것은 메가드 장군, 미국, 6.25 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영화계의 진보적인 척, 좌파인 척, 시니컬한 척하는 한마디로 지식인인 척하는 건달들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저는 영화계에 빌붙어서 사는 영화 건달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다가 어떤 친구는 정말로 스펙도 허접하고 수준도 허접한데 뺀질뺀질한 얼굴, 뭐 저는 그 친구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서 말 툭툭 까제끼다가 요즘은 거의 이제 예능 스타가 됐더만요. 그래서 이 영화계 평론회에서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우파 영화, 우리 민족을 다룬 국가적 영화에 대해서는 까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까고, 그 중에 특히 6.25 전쟁하고 관련된 부분이나 미국하고 관련된 부분은 더 까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정시우 기자라고요. 뭔 기자인지 모르겠는데 자관 이 기자는 클리세라는 것이 진부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화에는 반드시 이런 장면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또 결론이 날 거다 하는 미리 보나마나 정해진 대로 흘러갈 진부한 장면을 클리세라고 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클리세 지혜밭이다. 인물들의 행동 패턴부터 단체 사진을 찍어 정지 화면에 잡아내는 마지막까지 빤한 스토리다는 거죠. 그래서 메가드 장군으로 분한 리암 니슨의 활용도 게으르다. 도덕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기계적으로 읊어대는 것도 당혹스럽다. 캐릭터를 갖다가 38천처럼 두동강을 냈다. 이럽니다. 김현민이라고 영화 저널리스트는 시대를 역행한 작전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숨겨진 영웅을 다루겠다는 영화가 결국 자국 정도만 남긴 채 맥없이 튕겨져 나갔다. 시작과 끝은 메가드 장군이다. 시종 방공무들을 자아내는 이야기가 대형적이고 캐릭터는 맹목적이다. 몇몇 전투씬이 볼만하다는 사실로는 위안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6.25를 인천 상륙작전을 다룬 영화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영화에 뭘 기대합니까? 뭐 JSA처럼 남북 간의 군인들의 화기애애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까? 이 웰컴 투 동막골 같이 이 남북의 군인이 친구가 돼야 됩니까? 제가요 한 10년 전에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다가 당혹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자, 6.25를 다루면서요 남과 북도 다 틀린 것처럼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집어넣었는데, 적어도 6.25만큼은 아니 남이 잘못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원래부터 전쟁을 일으키기로 된 수순으로 흘러간 겁니다. 자, 오늘날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렇게 양비론이 아니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요 북쪽을 숭상하면서, 제가 이래 말하면 저것도 거구적이다고 이야기할 줄 모르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세요. 대한민국의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나이에서 학생운동권 좀 하고 운동권 주변의 문화에 물이 들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그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상당한 부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 관해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 남측에 관련된 부분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특히 미국과 관련된 부분은 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이 영화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영화계가 좌파 세력에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말을 하고 싶은 것은요, 우파가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이야기를 하지만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이나 입장, 그 다음에 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심으려고 노력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자성을 합니다. 영화계가 좌파가 된 부분은 한마디로 좌파들이 뛰어났기 때문이고 우파가 무능했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적어도 영화계에 있어서만큼은요. 제가 이런 영화를 제작하는 한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의 오너분을 얼마 전에 한 3년 됐나요?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물었죠. 왜 당신들은 그렇게 지난 정권에서 또 그 이후에 지난 한 10년간을 모든 영화들을 좌파일색으로 만드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파 진영에는 스토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파 진영에 스토리가 없다라는 부분은 좌파 진영에서 만드는 내용들은 그런 스토리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게끔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우파 진영에서 내세울 수 있는 영화적 감동의 스토리가 별로 없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걸 찾아보려고 한다 이러면서 나온 게 이제 명량이나 국제시장 같은 어떤 영화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난 대선 때 한번 보십시오. 부러진 화살, 26년, 남영동, 광해 이런 영화가 대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러진 화살은 우리 사회의 법적 비리를 다룬 영화고 26년이라는 것은 광주 사태와 전두환 이런 부분을 다룬 영화. 남영동이라는 것은 고문을 당한 김건태 씨 같은 문제, 즉 군사정권 시대의 고문 문제를 다뤘고 광해라는 부분은 현명한 한 군주를 다룬 영화였죠. 현명하다기보다는 광해라는 부분을 픽션을 넣어서 새롭게 비틀어 본 영화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때 광해를 야권 진영에서 집중적으로 밀었고 영화사도 사실 이 영화가 1000만 볼 정도의 수준에 위협하는 영화다 라는 걸 알면서도 이 영화를 자신들이 소유한 극장에다가 계속 틀어제끼면서 의도적으로 1000만을 넘기려고 했다 라는 이야기가 우파 진영이나 일각에서 제기되었죠. 이 영화 때문에 대선이 생각 외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으로 끝난 뒤에 영화사가 좀 곤욕을 치르는 모습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대선 때도 이런 영화가 집중적으로 사회적 어떤 이슈를 좌파 진영 내부에서 부각시키는 듯한 이런 이슈 영화가 집중되어서 개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평해전이나 국제시장이나 명량이라는 이런 영화에서 보듯이 꼭 좌파의 이데올로기만 영화에 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인천 상륙작전도 평론가들이 그렇게 별점 테러를 가해도 결국은 대중들은 지금 한 3, 4일 만에 280만 명이 보러 갔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예술이 왜 예술로서 남지 못하는가? 저는 이 부분이 한국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미국의 할리우드의 스타 100여 명이 이번에 힐러리를 지지를 합니다. 힐러리가 진보적입니까? 힐러리가 개혁적입니까? 힐러리가 서민을 위해서, 힐러리가 미국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서, 힐러리가 출구가 막힌 흑인이나 비스페닉의 소수인종의 장래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힐러리가 개혁할 거라고 믿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진보적이거나 지식인인 척 하는 사람은 힐러리가 되는 것이 미국 사회가 올바로 가는 길이고
트럼프가 되면 미국이 마치 히틀러 같은 사람 손에 들어가는 듯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진보나 좌파가 되지 못한 이유가 이런 위선들이 싫어서, 제 성격이 원래 그런 거 잘 못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일개 좀비 영화에다가 국가의 무능함을 갖다 붙이고요. 인천 상륙작전의 영화의 만듦새와 짜임새를 비판합니다. 그러면 1000만을 훨씬 넘긴 영화 암살을 한번 봅시다. 암살이 만듦새나 짜임새가 뛰어났습니까? 크기, 당시 한성까지 들어와가지고 총격전을 벌이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실질적으로 자연스럽습니까? 김원봉이라는 사람의 어떤 실체를 그렇게 부각시키는, 북한에 가서 장관까지 했잖아요. 어열단. 그래서 그 김원봉이라는 사람의 어떤 해방 과정에서의 무력 투쟁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결국 북한을 선택했고 북한에 가서 장관까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은 아주 멋있게 영화배우 조성우가 잠깐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영화의 염석진과, 그 염석진이라는 사람은 친일파, 결국은 해방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설치다가 여자 주인공한테 총으로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끝에 왜 그렇게 맺는가도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국 친일파는 어떤 그걸 뛰어넘어서도 살아남아서 또 기득권에 올라가고, 결국 순수하게 몸을 던졌던 사람들은 다 망해간다 라는, 지금 좌파 진영이 만들어 놓은 해방 이후의 이데올로기를 그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프랑스도 한마디로 나치 밑에서 점령당해 있었지만은 그때 협대했던 비시 정부에 앞에 대가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배제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시 프랑스가 독립되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 나치와 싸웠던 더골 같은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그럼 이승만이 돼서 문제다는데, 이승만은 그럼 안 싸웠습니까? 자, 그리고 이승만은 나쁜 사람이고 김구가 대통령이 되어서야 한국의 역사가 그 전적으로 옳은 겁니까? 자, 저는 이번에 이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부분 속에서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은 그야말로 미국의 주도로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메가더 장군이 다 해서 확률이 몇천 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성공시킨, 한마디로 2차 대전의 노르만디 상륙작전 같은 그런 대작전이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둘러리만 썼다. 그게 아니라 엑스레이 작전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 엑스레이 작전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월미대 등도래를 점령하고, 또 내부에 인천 시내에 한마디로 잠입을 해서 국군의 특수부대가요 다 유서 써놓고 잠입을 해서 17명이, 이분들은 그 인천 상륙작전 한 달 전부터 특수부대로 팀을 꾸려서 인천 앞바다 영흥도에 들어와서 또 인천까지 잠입해서 북한군의 해안포대 위치와 수, 병력 배치에는 상륙 지점의 지형 등의 정보를 다 수집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북한군의 대대가 9월 14일쯤에 이분들이 있던 영흥도라는 인천 앞바다의 섬을 기습을 해가지고 작전이 숲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이때 이 2명이 남아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탈출시키고 2명은 싸우다가 자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문당해서 이 작전을 불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하나 또 새로 드러난 사실은 켈러 부대라고 당시 미군 산하에 직접적으로 편성된 대북 첩보 유격 부대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대는 주로 북한에서 이렇게 있던 한마디로 반공 청년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대가 북한 내부에서 유격 활동을 전개해서 북한의 각종 시설물 폭파라든지 첩보 탐지, 그리고 당시에 이 북한의 섬 전부가, 즉 압록강 입구에 있는 섬까지 거의 다 이 남측에
점령당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 켈로 부대가 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휴전선이 정해지면서 너무 높은 쪽에 있는 섬들은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령하고 있던 걸 갖다가 그냥 버리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쪽은 휴전선이 38선보다 밑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서쪽에 있는 섬들은 저기 백령도부터 시작해서 연평도까지 저 북측 가까이 있는 섬들이 아직도 한국의 지배에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역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약간의 아픈 부분, 어떻게 역사가 완벽히 한쪽의 입장에서 딱 구미에 맞게 써질 수 있겠습니까? 각자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면서요, 오늘날 대한민국 체제가 있어서 영화평론가들도 평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에 영화평론가가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화가 선전의 도구로만 쓰이는 북한에서 영화평론가라는 직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화평론가들도요, 제가 봤을 때도 인천 상륙작전이 썩 예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별점 테러를 받을 만큼 이런 영화 수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평론가들은 영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인형을 집어넣지 말고 이 평론을 했다면 제가 봤을 때 6점 정도는 넣을 수 있는 영화인데요. 이런 식으로 별점 테러를 통해 가지고 초장에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영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청년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지요. 일제시대 때 한국 최초의 여성 여류 비행사를 다룬 영화인데 죽은 정진영 씨가 주연을 했죠. 그런데 그 영화 정말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영화도 초장에 당시 단일 분위기에 기대어서 영화를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곽경택 감독이 만드는 태풍도 초장에 탈북자를 다뤘대서 초장에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포를 가하면서 성공하니까 이 영화도 죽이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관객들이 똑똑했어요. 평론가들이 별점 테러를 당하면 관객들이 일부러 보러 갔어. 그 영화를 살려줍니다. 평론가들 다 숟가락 놓으시기 바랍니다.